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투자의 신의 찐 마지막을 전문가님께서 장식을 해주시네요. 자, 오늘 전문가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정말 올해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내년 시장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또 마인드 컨트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도 꽉 채워서 달려볼 거니까요. 2부에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WTN님 2부 출석하셨습니다. 1부에는 조금 늦게 오셨었어요. 자, 2부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로니의 입새님 그리고 지이크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2부도 잘 보고 계신 거죠.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벙벙님께서 김정수 전문가님 하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반올림 100%님도 이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철학관 챔피언님께서 빰빠밤빠 하면서 맥가이버 정수쌤이라고 해주는데 이 빰빠밤빠가 맥가이버 뭐 그런 OST가 주제가 같은 건가? 제가 그거를 체크를 못했네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많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려님께서 연말이라 피곤하신가 봐요. 평소보다 팬더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의 다크서클 그렇게 심한가요? 오늘 살짝 조금 바쁘기는 했지만 이런 거 찝어내지 마세요. 정말 한 살 더 먹어가는 이 상황에 다크서클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저 정말 마음 상합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갈 테니까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올 한 해 전문가님께는 어떤 한 해였을까요? 올 한 해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였지 않나? 가장 중요한 한 해?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모아놨던 이 삶보다 1년 동안의 이 삶이 더 치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생각에 좀 변화를 뒀던 시기인 것 같고 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좋은 의미가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실해서 그렇죠, 뭐. 절실하다? 네, 절실해서. 아하. 네. 그게 진짜 중요한 원동력이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웃기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뭐 고민들과 번뇌들이 있었고 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또 깨달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발전도 있었던 것 같아서 네네. 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전문가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한 해였고 다만 우리 시장에서의 한 해를 돌아보자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고 그렇다면 내년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하네요. 저는 금리 5%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네요.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부터 네. 2022년도 3월 중순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네. 저금리 시대에서 우량주에 투자하는 사고 방식과 생각의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했을 거고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우량주에 대한 이 사고 방식, 이 관점, 이 사고의 틀이 내년도에는 전 싹 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금리 시대로 이제 갔으니까. 저금리였었을 때의 우량주에 대한 개념과 네. 중금리 때의 우량주에 대한 개념, 고뇌 성격도 또 달라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생각의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좀 주식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꾸준히 좀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에 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게 금리 5%다. 금리 5%를 이기는 기업을 싸게 사는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 금리 5%를 못 이길 것 같은 기업이다 싶으면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사는 거예요? 아주 싸게 사는 거다. 아주 싸게.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말장난으로 들으면은 그냥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걸로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좀 진짜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 아주 싸게 산다는 얘기는 투매 때만 산다는 얘기예요. 금리 5% 못 이기는 기업들은. 그래서 금리 5%가 저는 상당 기간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습관도, 투자 마인드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투자 습관을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세심하게,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작할 거거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말 올해 찐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 마지막 1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도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텐로드님 오셨고요. 땅하늘님께서도 또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내일은 태양님께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빌어요. 라는 이런 또 새해 덕담까지 남겨주셨네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돈 많이, 복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꾸쭈님께서 남겨주신 카카오뱅크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32,700원이에요. 비중은 8% 가지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세요? 가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면은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귀했을 때는 저성장 산업군들이 많았을 때, 금리가 저금리 시대였을 때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인 프리미엄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귀하니까. 그죠? 맞아요. 제로금리 시대에는 성장주가 귀해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것보다 성장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 플러스 알파가 붙는 형식으로 높은 밸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중금리 시대가 되게 되면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 가치가 적용이 되는 거죠.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어도 중금리 때는 밸류가 톤 다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톤 다운 된다는 얘기는 밸류가 하향된다는 얘기고, 네. 이 밸류가 하향된다는 얘기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전략을 좀 세우면 되는 건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적당한 기업을 좀 아주 싸게 사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금리 5%를 이기긴 하겠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좀 거기 안에 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가치는 저금리 때보다는 할인 가치가 적용이 되는 산업군의 대표적인 종목이구나. 이 부분을 반영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가격 밖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싸다라는 기준과 이제 아주 싸다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제 기준으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이제 두 가지 가격대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3만 원대고 두 번째가 이제 4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서 좀 더 단가를 좀 낮춰서 가져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비중은 저는 10%를 맥스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10% 미만으로만 하자. 그 정도 비중을 담을 만큼 주도 산업군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면 저는 8% 정도 되니까 한 2% 정도 채우는 건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목표치는 4만 원 요 근방에 좀 다가오는 자리에서부터는 좀 매도 관점을 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요 3만 원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데, 요 가격대에서는 굳이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고 반등의 어떤 목표치를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요 3만 원을 회복하는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비중도 10%를 맥스로 챙겨 드렸습니다. 요 부분 좀 뚫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좀 봐드렸는데요. 4만 원 근처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내년 시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해서 해답 받아가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 시장의 키워드 금리 5% 집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해 계획이라든지 개인적인 키워드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 편안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새해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건 몰라도 종목에 대한 계획 하나만큼은 지금 이 시간 김정수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들어보시면서 그 계획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최준성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롯데칠성 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8만 원이고요. 비중 40% 가지고 계시는데요. 선유도 부지하고 서초 칠성부지 등 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실적도 좋고 기관이 계속 사는데, 롯데칠성 우선주 보통주와 괴리도 있고 배당 수익도 기대를 하면서 투자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비중을 꽤 많이 실으신 상황이고요. 롯데칠성 우선주도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주는 어때요? 보통주하고의 어떤 계리율의 차이.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매수를 한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요거는 이제 누구 관점인 거죠? 투자자 개인의 이분의 입장. 관점에서 네네. 롯데 칠성우를 바라보는 네네. 거잖아요. 그죠? 이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의 관점에서 롯데 칠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기관들이 사는 현상, 보통주하고의 어떤 나타나는 이 괴리율, 현상을 분석한 상태에서 사야 될 이유들이 딱딱 나열된 상태에서 결론을 좀 정해놓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론을 이미 다 내려놓고 이 주식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하고 네. 나는 주식시장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부류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 그러한 관점에서 롯데칠성우를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나 중심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롯데칠성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쵸.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8만 원에 40%를 들어갔는데 투자하신 이 근거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쵸. 하워드 막스도 이 부분 많이 강조하거든요. 어떤 투자든.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하는 거는 내가 확신하는 게 잘못되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바라봐야 되지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오류에 빠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40%의 비중을 실으실 정도라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 롯데칠성이라는 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압도할 정도의 어떤 지적 우위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혜도 전 있어야지 40%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40%의 비중은 좀 과도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 거고, 그리고, 이 40%의 비중을 실어놨으면은 이제 8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분의 이제 매수가니까 네. 여기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현재 유동성 축소라는 구간에 롯데칠성 이 주식이 우선주가 음식료 산업과 같이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는 주식이냐, 아니면 이 별도로 가는 주식이냐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보면 롯데칠성 우면 사실 음식료 관련된 주식인데 농심 같은 주식들도 보면은 롯데칠성만 잘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잘 가죠. 맞아요. 오뚜기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은 막 전지점 깨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좀 반등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칠성 우선주만의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음식료의 어떤 강세 같이 엮여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 우선주에 대한 별도 전략이 아니라 음식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추세를 만들 것이냐, 추세를 만들 거라면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시장의 어떤 하방 압력에. 근데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봤었을 때 음식료 관련된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저는 보여요. 가격 인상. 그죠? 예,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5%는 이길 수 있는 키워드는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추세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요게 이제 1번, 2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롯데칠성 우선주에 대해서는 위쪽으로는 조금 더 열어놔올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아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중요한 가격대를 좀 짚어드린다고 한다면 한 67,000원짜리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였다가 살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상방 목표치는 계속 좀 열어놓으시고 67,000원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중장기 상승 트렌드는 시장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우선주였습니다. 음식료주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주가는 조금 더 끌어올려 줄 거다라고 진단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위쪽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래쪽의 지지선만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 그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67,000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 꼭 비중이 지금 꽤 많으시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만나보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환승매매, 우리 연말 특집 방송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상담 신청, 환승매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실하게 점검해드리면서 하락으로 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상승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환승해야 하는 방법들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pd@이토마토.com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과 함께 단가,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연말 특집 환승매매 내일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부강약품 한번 살펴볼까요? JSS 최님께서 이 종목 남겨주셨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부강약품 매수하신 가격은 9,62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부강약품 오늘 9,0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좀 반등이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차트를 좀 길게 뽑아보니까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알츠하이머나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좀 붐이 불었을 때는 네.
부강약품이 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0%의 물량을 좀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저는 가져가자. 한 2, 3월 달까지는 뭐 가져가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 여부를 좀 결정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부강약품을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부강약품의 자회사가 파킨슨병 관련된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게 테마로 엮였을 때는 이런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붐이 불어야 되는 거죠. 좀 테마붐. 알츠하이머나 뭐 치매 치료제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이제 파킨슨은 거기 그 관련된 병이니까 확전될 수 있는 병이니까. 근데 지금 바이오젠 같은 미국의 바이오젠이 레카네밀 임상 3상에 성공했잖아요. 요거 FDA에서 내년도 2월 달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임상 3상에 성공하면 85%의 확률로 보통 신약이 허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두엘론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아두엘론 부작용도 많이 좀 심했었는데 이번에 레카네밥은 유효성이 일단 검증이 됐어요.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지연되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FDA에서 내년도 요거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2월 달에 합니다. 근데 3상 성공한 기업들은 85%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됐었을 경우에는 관련된 섹터들의 붐이 좀 불 수 있겠죠. 바이오젠이 그거 하면 나머지 비파마들 어떻게 되겠어요? 급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붐이 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620원의 10% 정도면 한 2, 3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 그래서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부강약품이 잘하기보다는 그쪽 테마가 불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진 건 아니니 10% 비중이면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 네, 네. 대신 만약에 FDA에서 15%의 확률로 안 된다고 하면은 소멸되겠지만 근데 그때 파나 지금 파나 저는 현재 10%의 물량이라면 한번 가져가 볼 만할 것 같아요. 요 비중 정도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강약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에 대한 불씨가 조금 더 활활 타오르기를 같이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기대를 조금 더 가져보고 보유할 만하다라고 진단 도와드렸거든요. 그 타이밍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까요? 자, 레제비치님 오셨고, 금용님 반갑습니다. 김광철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찌유공주님 오셨네요. 한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 테디님 재미없는 송년회 하느라 이제 왔네요 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하루의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님 보유 종목이 10개가 넘어서 내일 환승매매 포트폴리오 보내면 화내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10개 그 이상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종목 분들도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겁먹지 마세요. 내가 10개면 분명히 20개, 3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럴수록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내줄 종목 보내주고 알짜 종목들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승매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오롱 진단할게요. 땅하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28,000원, 비중 8%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면서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코오롱이 오늘 밑꼬리를 좀 많이 달았네요. 그래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 하락을 하면서 22,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아까 28,000원이었나요? 그러면 꽤 오랫동안 또 보유하시면서 답답한 흐름들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급등이 나오면서 하락할 때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이 코오롱은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움직일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요거는 제가 시장하고 좀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2008년도부터 2022년도 3월 달까지 약 14년 동안 저금리에 살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고 방식에서 저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중금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단순히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업황이나 가격적인 요소, 수급 외적으로 네. 다른 어떤 무형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 1780년도 때 영국에서 있었을 때 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으로 넘어갔던 시기에 농업이 주를 이뤘었을 때는 가장 좋은 농업의 어떤 하기에 좋은 지역이 제일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캐치했던 사람들은 공장이나 이런 거 하려고 빨리 캐치를 했었겠죠. 그죠? 그리고 1900년도만 하더라도 마차가 주류였던 시기. 네.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갔던 시기, 자동차가 스타트였던 시기를 잘 보면 당연히 마차가 주류였는데 자동차로 이제 넘어갔던 걸 빨리 캐치했던 사람들은 자동차 뭐 관련된 부품을 준비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대부분 마차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고 있었겠죠. 바뀌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도 잘 보면 아이폰 딱 등장하고 나서 삼성은 갤럭시에 올인했잖아요. 반도체 인력들 다 여기다 때려 박는 바람에. 그래서 갤럭시 노트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른 업체들은 피처폰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LG도 그렇고 펜텍, 큐리켈. 그죠? 결국 거기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 경계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비의 축으로 넘어갔었을 때 차화정을 빨리 캐치했던 사람들은 이 대시세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소비의 축을 늦게 인정한 사람들은 다 꼭지에 산 거고 미국이 줄이었으니까 그 당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10배 터졌을 때 손가락을 빨았던 거죠. 그런 어떤 경계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유무가 이제 수익을 좀 결정한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 투자가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걸 미리 반영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걸을 수 있는 스킬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위에 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 아래 게 그 코오롱이에요.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9월 30일 날 지수는 저점을 찍고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때. 그죠? 그리고 6월 달, 7월 달은 코오롱이 6월 23일 날 저점을 찍었고 지수도 6월 달, 7월 달. 그러니까 보면 6월 달하고 7월 달 요 시점에 코오롱은 지수랑 같이 움직임이 연동됐던 애예요. 지수가 저점 찍고서 반등 나왔을 때 코오롱도 저점 찍고 같이 반등을 나왔었고 9월 달에 저점 찍고 반등 나왔을 때 지수도 같이 반등이 나왔었고. 네. 근데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 흐름이 같이 갔었는데 갑자기 10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장대음봉이 나왔으면 아마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깨지더니 지수는 전 고점이 돌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고점을 우리가 돌파했잖아요. 10월 달 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오히려 한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시장하고 갈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코오롱 티슈진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코오롱 쪽 관련돼서는 정확한 내용들은 잘 모르는데 뭐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앵커님이 거래 말씀했던 재개하면서. 부분을 한번 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이제 시장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시장 반등 나와도 너는 좀 빼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 흐름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은 9월 30일에서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11월 달에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같이 가다가.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돈을 회수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에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 주식 반등 나온다라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좀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저점 찍고 돌아섰던 자리가 22,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로스컷 기준으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21,600원 잠깐 찍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재차 22,000원이 무너지면은 저는 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오롱의 가격적인 전략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좀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추가 매수보다는 요 손절 라인 잘 확인을 하시면서 나오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그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2,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 22,000원 아래에서는 손절입니다. 채팅창에서 이 환승매매에 대한 내용을 좀 궁금증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022년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환승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우리 연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서 만났다가 만나면서 조금씩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연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애는 너무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빠르게 좀 이별을 하고 마음은 아플 수 있겠지만 그 이별을 좀 발판 삼아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기회로 삼는 게 좋겠죠. 우리의 포트폴리오, 우리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 종목을 살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다 좋아 보여서 산 종목인데 그 종목들이 나에게 상처만 남겨주고 있다라면 그 종목들과는 이별을 하고요. 또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할 만큼 하셨습니다. 아플 만큼 아프셨고 이제는 웃는 방법들을 저희가 함께 찾아드릴 테니까요.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들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이니까 지금 바로 일단은 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이토마토.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연락처도 반드시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써 10시 34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투자의 신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탐 머티리얼이요. 탑 머티리얼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9,100원이요. 네, 비중은요? 60%요. 60% 가지고 계세요. 네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럼 이 종목 이제 상장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언제 네. 들어가셨어요? 이게 한 2주 넘은 것 같은데요. 아, 최근에 이 얼마 안 되셨구나. 요 내려오는 흐름에서 들어가셨는데 비중을 이렇게 한 번에 60% 많이 실으셨어요? 아니요. 저기 조금씩? 좀 물타기 좀 했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산 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네네. 그러니까요. 비중도 지금 무겁게 실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요 손실을 네.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여기에서는 물타기는 안 되겠지요. 그럼요. 일단 어떤 전망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가 네. 대응 전략도 같이 체크할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39,100원이면. 네, 제가 이거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그 2차 전지 때문에 투자하신 네. 거죠? 네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점이 그렇게 유리했던 시점에 참여하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좋았던 적이 이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2020년도 때도 화려하게 시세가 한번 터졌었고, 네. 2021년도도 다른 주식들 약세 대비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유독 시세를 마지막까지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3년 차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좀 과열되어 있거나 좀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대에 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좀 제거되거나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었을 때 사야 좀 투자가들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시점은 좀 안타깝게도 탑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그냥 섹터 자체가
가열이 일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한 시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의 매수 가격 자체는 저는 좀 잘못 진입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탑 머티리얼즈 공모 가격이 33,500원 정도 되니까 이 39,100원에서 좀 비슷한 가격대에서 일단 한번 비중을 최소한 3분의 2 정도 덜어놓고 다시 좀 재진입 시기를 타이밍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가격이 31,600원인데 저는 공모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3,500원을 기준으로 놓고 요거를 중심 가격으로 놓는 거고요. 아래쪽하고 위쪽으로 그 같은 폭으로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매수 가격 대비 조금 더 높은 자리 한 36,000원이나 한 37,000, 8,0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수가보다 조금 더 아래가 되겠죠.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좀 비중을 좀 덜어놓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재차 한 31,000원이나 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 팔았던 걸 또 다시 밑에서 사는 식으로 그 33,500원 내서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매 때는 좀 다시 사는 거고 33,500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비중을 좀 더는 식으로 하단 박스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요 가격 라인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36,000원 정도에서는 비중 많이 덜어내고 31,000원 내려오면 재매수해서 단가 낮추면서 박스권 대응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움이 네, 되셨나요? 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종목 네. 하나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좀 네. 잘 대응해서 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네. 더 큰 수익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네. 탑 머티리얼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보내주세요.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서 진단과 함께 또 새해 덕담도 응원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기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아까 부끄러워서 종목 못 올리겠어요 하시더니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 보니까요. GS건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7,200원, 비중은 100% 가지고 계세요. 물 타다 보니까 비중이 100%까지 왔어요. 냉정하게 손절도 가능합니다. 손절이 나을까요? 버틸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이 종목 어때요? 제가 안 하고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 리츠 관련된 ETF 상품들, 네. 강원랜드 레고 사태, 요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건설주, 그 다음에 금융주, 뭐 증권주나 뭐 은행주, 그러니까 리츠 쪽 관련된 거. 네. 이거는 저는 언제든지 또 다시 매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 섹터는 완전히 실물에 직접적인 어떤 큰 타격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좀 의견이고요. 이런 비율을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좀 무서운 건지와 관련돼서. 아이작 뉴턴 혹시 아세요? 뉴턴. 네. 네. 뉴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뉴턴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네. 중력이라는 거를 찾아내서 사과 떨어지는 게 그쵸? 뉴턴 맞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알고 있는 거는 좀 뭐 물리학적, 과학적으로 되게 큰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거 업적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업적이 있어요. 뉴턴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신이라는 존재와 네.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싹 바꾸는 그래요? 네, 그런 역할을 처음 한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과거에는 뭐 농사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신이 노했다든지 그래서 재물을 맞아요. 바치고 기우제 같은 거 그렇죠, 지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영역은 나눠져 있다. 저기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류인력의 법칙은 떨어지지 않아 중력이라는 걸 착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결국은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적용되지 않을까?
과학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큰 역할을 가- 했네. 과학 기술 우리가 그러니까 중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늘이라는 존재는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신이라는 존재였는데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그냥 똑같이 자연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런 인식을 바꾸다 보니까 거의 그럼 혁명을 일으켰네요. 혁명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위대하고 아. 위대하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의 인식이 한번 딱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시 과거로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끝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전기차요? 네. 지금부터 시작이죠. 전 세계가 전기차로 친환경으로 그쵸. 가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10년 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 10년 전에는. 10년 전에요? 네. 전기차가 되겠어? 그렇죠. 맞아.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물은 사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19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물 사 먹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우리 환경 그쵸. 지켜야 돼요. 근데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 먹고 있잖아요. 인식의 변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체험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내가 눈으로 보고 생필품처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인식이 한번 바뀌게 되면 그 인식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고 사태라는 걸 가지고서 일단 불을 지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너한테 돈을 지급해 줄게 보증을 섰는데 결국은 나중에 주긴 졌지만 어겼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럼 요거는 그냥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서울시는 다른 데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선례를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썩은 팔이 도려내야 되거나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거나 뭐 M&A 우리가 좋게 말하면 M&A 형태로 이해되겠죠. 뭔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을 감추면 안 되고 드러나서 그걸 싹 다 정리하고 이게 이제 딱 해지기 전까지는 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위험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근데 요 의견을 드린 지 꽤 됐죠. 꽤 지금 주식도 많이 빠졌고. 그런데도 저는 아직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러려면 많이 빠졌는데. 어떤 걸 던져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의 변화들 있잖아요. 저 같은 이런 좀 보수적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바꿔줘야 돼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거 관련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지방자치대가 안 하면 이제 정부가 딱 공시를 해서 이제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보증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게끔 해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불리하니까. 이런 식의 전 투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GS 건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 위험을 좀 감수할 필요는 없다. 훨씬 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약간의 손실을 기록을 하겠지만 이게 맞았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치명적인 실패를 안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서 GS 건설에 대해서는 27,200원 정도가 좀 되는데요. 28,000원에서 한 29,000원? 요 가격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비중을 좀 줄여놓자 라는 의견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줄여놓고 네. 그리고 건설이나 좀 금융이나 리츠 관련된 주식들은 실물로 뭔가 좀 드러나는 악재가 실제로 다가올 때 그때까지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자라는 의견이고 다른 기업 하자 의견입니다. 냉정하게 손절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100% 다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 나올 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로 그거는 대응을 할까요?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다면 100%의 비중이라면 전 3분의 1씩 진행할 것 같아요. 3분의 1 정리했다가 바이오 가고 3분의 1 정리했다가
배틀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GS건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이 건설에 대한 업종 업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종목 이제 일단 비중을 과감하게 좀 덜어내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그 손실은 또 우리 잘 가는 종목들 있으니까 그쪽에서 수익으로 채워가면서 잘 회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까요? 종목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광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이어갈 거고요. 사막 콘덴서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58,000원이에요. 비중은 20%고요.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유롭게 물려 있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여유롭게 물려있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지금 손실이 꽤 큰 상황이거든요. 5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올 한 해 내내 지금 고생을 하셨습니다. 29,000원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정말 손실 50%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반등이 나올 때 좀만 더 올라오겠지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이것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연장선인데요. 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리 5%를 이길 수 있는 기업. 네네네. 여기에 이제 새로운 화두를 좀 던질 수 있는 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냐,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냐. 이게 경기 침체 구간에는 중요한 투자 우선순위라고 좀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깜빡 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갔죠. 잘 돌아가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그룹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각자 대표 체제로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사막 콘덴서 CEO가 주요 오너가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럼 이 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막 휘둘릴까요? 작은 기업이니까 휘둘릴 가능성이 휘둘릴 높습니다. 수 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 내가 그 조직에 없어도 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죠? 경기가 좋든지 나쁘든 간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잘 굴러가는 거예요.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렇죠. 바보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 기업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경기 침체 구간이나 유동성이 축소된 구간에서는 우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머니가 의심이 많고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판, HTS에서 매일 보는 이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이 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럼 주식은 기업들의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게 주식시장이에요. 기업들의 경제 활동으로 이어져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게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은 다르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돈이죠. 그렇죠. 돈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인 거예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돈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시장의 돈은 유동성 때의 돈의 성격이 아니라 유동성 축소 때의 성격이기 때문에 돈이 의심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돈이 이익을 쫓고자 움직일 텐데 돈이라는 건 이익이 나면 가요.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어디를 이익을 쫓아서 갈 것이냐라고 보면 돈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과 시스템을 갖춘 기업 이게 금리 5%를 이길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관점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막 콘덴서보다는 삼성전기가 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인 거고요. 네네. 58,000원에 20%를 들어갔으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미 들어갔으니 비중을 저는 이제 3분의 1은 좀 더는 거죠. 아쉽지만. 그리고 3분의 2는 금리 5% 이길 수 있는 기업을 좀 이동을 하는 거고.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떨어졌는데 이왕이면 좀 우선순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최선책이지 않을까. 실적으로는 이 기업을 비난할 수 없어요. 비평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실적은 지금 다 잘 나오니까. 괜찮아요. 아. 근데 실적은 저금리 때 생각했던 우량주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의견은 3분의 2는 좀 이동을 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비중 축소 대응이네요. 비중을 좀 과감하게 덜어내시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종목 선택하실 때도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 또 금리 5%의 그 키워드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인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내년 시장을 한번 잘 꾸려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막 콘덴서까지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투자 앞으로 어떤 또 내년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양한 도움 말씀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서 내년 시장 조금 더 튼튼하게 버텨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도 역시나 내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승매매 저희 연말 특집 방송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022년 연말 특집 환승매매 정말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pd@itomato.com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어떤 사연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점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주실 때는 메일, 연락처, 여러분들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관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